예, 안녕하세요. 근본 케라스 러닝데이에서 케라스 코리아 운영진으로서 저희 케라스 창시자인 프랑스와 솔레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슈 51개 예제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어, 오브젝트 디텍션 위드 레티나넷이라는 주제인데요. 요 주제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이제 일부 계시기 때문에 제가 2020년 7월 19일 날 오브젝트 디텍션의 변천사 논문을 리뷰한 자료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그 이해도를 높인 후에 오브젝트 디텍션 위드 레티나넷을 일단 이해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개별 코드 단으로 가서 코드 리뷰를 하는 형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총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호응 비록 줌이지만 집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논문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변천사 논문 리뷰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2020년 7월 19일 날 제가 이제 같이 저희 멤버들과 함께하는 페이퍼 스터디에서 작성한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의 변천사를 정리한 논문으로서 위의 논문을 리뷰한 내용인데요. 오브젝트 디텍션 기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코그니션과 오브젝트 디텍션의 차이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코그니션 자체는 오브젝트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코그니션보다 더 작은 범위로 오브젝트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디텍션 같은 경우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리코그니션은 멀티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유추하셔도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 논문에서 나왔던 이 오브젝트 디텍션 마일스톤스의 그림을 보시면 가장 극명하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이제 나누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주로 뭐냐면 요로와 RCNN으로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원스테이지 디텍터인 요로로 그리고 투스테이지 디텍터인 RCNN으로 구분하게 된 바로 그 부분이 가장 메인 포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우리가 알려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위에 이제 디텍터 방식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로는 리전 프로포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텍션을 위한 딥 러닝 네트워크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 앤 네트워크 프리딕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디텍션을 구성하는 기타 요소들은 intersection of union 그리고 NMS, mean average precision, anchor box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아셔야지 이제 디텍션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정의할 때 아주 요긴하게 이제 쓰이게 되는 게 바로 3번 항 디텍션을 구성하는 기타 요소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중에 이 그림에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가르게 된 요 부분이 뭐냐면 리전 프로포설과 디텍션 요 1번과 2번 요거를 한 방에 하느냐 두 단계에 걸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서는 여러 개의 물체를 클래시피케이션 함과 동시에 위치를 찾아야 되고 크기가 서로 다르고 생김새가 다양한 오브젝트가 섞여 있는 이미지에서 이들을 디텍션 해야 하는 제약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지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위에 두 디텍션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앞단에 여기 있잖아요. 나눠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미지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초기에 이제 CNN을 배우게 되면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초기 비법인 풀링 레이어, 뭐 에버리지 풀링, 뭐 맥스 풀링, 뭐 민 풀링, 뭐 이래서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나온 값들에 대해서 뭐 흐릿하게 하고 뭐 그런 슬라이딩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태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거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기존의 올드한 방식인데 이걸 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CNN에서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윈도우를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시키면서 오브젝트 디텍트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윈도우 스케일은 항상 3 곱하기 3으로 고정해서 스케일을 변경한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오브젝트가 없는 영역도 무조건 슬라이딩을 해서 여러 형태의 윈도우와 여러 스케일을 가진 이미지를 스캔해서 검출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비해서 검출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피사체들을 보시면 오브젝트가 없는 영역, 즉 배경이 대부분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잡아먹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의 이제 토대가 됩니다. 이게 이런 기본적인 환경들이. 이제부터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를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RCNN, Regions with CNN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과 리전 프로포설 방식의 차이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맵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백그라운드까지 처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전 프로포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위치를 이미지 크롭과 워프, 이거 랩이 아니라 워프인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워프를 적용해서 2000개의 리전 영역을 프로포설 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셀렉티브 서치 기법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 셀렉티브 서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이라는 평가 기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와 내가 셀렉티브 서치 했던 그 리전 프로포설 영역에 대한 교차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거라고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셀렉티브 서치 기법이란 리전 프로포설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원본 이미지로부터 최초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후보 오브젝트들을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빠른 디텍션과 높은 리콜, 예측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고리즘 기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컬러, 텍스처, 사이즈, 쉐입에 따라 유사한 리전들을 계층적 그룹핑 방법으로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출처로 통해서 이제 본 셀렉티브 서치의 동작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 제가 왜 셀렉티브 서치 기법을 설명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RCNN을 알려면 이 기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이제 저희 소스 리뷰할 때도 약간 이제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라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셀렉티브 서치의 동작 방식은 개별 세그멘트된 모든 부분들을 바운딩 막스로 만들어서 리전 프로포설 리스트로 추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컬러, 텍스처, 사이즈, 쉐입에 따라 유사도가 비슷한 세그멘트들을 그룹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번 스텝 리전 프로포설 리스트 추가랑 2번 스텝 유사도가 비슷한 세그멘트들 그룹핑을 계속 반복하면서 리전 프로포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겠죠. 단점으로는 너무 느린 디텍션 시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개라고 해도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아키텍처 및 학습 프로세스를 가진 거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되게 돼서 이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된 연구 방향이 정립됐습니다. 이게 바로 디텍션 수행 시간을 줄이고 복잡하게 분리된 개별 뉴럴 넷 아키텍처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수행됐습니다. 기존의 엔드-투-엔드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 기존의 셀렉티브 서치 기법들을 이제 인베드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게 바로 엔드-투-엔드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통합할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등장한 게 어떻게 보면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넷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이제 레스넷에서도 유사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은 CNN상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의 크기를 고정한 크기로 변환하는 기법인데요. 요게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매칭 기법에 근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피라미드 매칭 기법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피처 맵을 균일한 벡터 크기로 표현해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그 매트릭스를 막 공부하고 행렬을 공부하고 뭐 그런 걸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벡터 크기를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매트릭스 차원에서 이제 행렬 연산 같은 거를 벡터 사이즈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피처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표현해서 벡터 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산량을 줄여서 인풋 사이즈를 최대로 미니마이즈 해야 앞단에 이제 뉴럴 넷을 태워도 아웃풋 레이어에서 넘어가는 그 아웃풋 값들이 정제된 값들만 잘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인풋셋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단의 그 뉴럴넷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는 바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기법이 바로 스파셜 프라이미드 풀링 넷이라고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RCN에서는 위에 이제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를 이용해서 ROI 풀링 레이어로 변경을 하고 ROI 프로포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러닝을 이제 활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천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뭔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원스테이지 디텍터를 알아보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스테이지 디텍터란 리전 프로포스라고 디텍션을 한 방에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지만 이게 되게 재밌게도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서 이게 디텍션에 대한 탐지 능력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이제 리전 프로포설 영역과 모든 걸 합쳐놓게 보니까 약간 앰비규티가 모호함이 발생하고 그리고 뭔가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앵커박스가 원스테이트 디텍터에서 앵커박스 학습을 통해 얻는 정보는 앵커박스와 겹치는 피처맵 영역의 오브젝트 클래스 분류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정의 좌표 그걸 개별 앵커박스별로 디텍션하는 오브젝트 유형과 소프트웨어 값 수정 좌표 값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트레이닝 시 매칭 전략을 사용하는데 매칭 전략이란 이제 바운딩 박스와 겹치는 IOU가 0.5 이상인 디폴트 앵커 박스들의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을 최적화하는 학습을 수행하는데 바로 매칭 전략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매칭 전략을 IOU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디텍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이제 요로에서 밝혀지게 돼서 그것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브젝트 원스테이지 디텍터 요로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디텍션 수행 속도의 획기적인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걸 개선해서 IOU의 컷 오브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 성능 퍼포먼스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유의할 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그런 것들 원스테이지랑 투스테이지 차이가 뭔지를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셨다고 이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와 솔레님의 허락을 받은 이제 예제 코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그림인데 레티나넷에서는 여러분도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빠른 디텍션 시간의 장점을 가지면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디텍션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한 게 바로 레티나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스 코드에서도 나오겠지만 포컬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대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포컬 로스, 그리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자리를 이렇게 가지려고 제가 이 장표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요 이제 기존에 이제 피처라이즈 이미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되면 1대1 매칭 자체가 이렇게 되게 되면 메모리와 시간을 아주 많이 잡아먹게 돼서 그리고 이제 B와 같은 방법으로 CNN을 통해 당일 아웃풋을 좀 더 로버스트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처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면 스킵 커넥션, 탑다운, CNN 포워드에서 생성되는 자연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합쳐서 포워드에서 응축된 시멘틱 요소들을 탑다운 과정에서 언샘플링해서 해상도를 올리고 포워드에서 소실된 지역 정보들을 스킵 커넥션으로 보충해서 그러니까 소실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로컬 정보들을, 인포메이션들을 크기 변화에 강한 모델을 만들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드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프랑스와 숄레, 조케라스 창시자님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 코드를 이제 저희가 받게 됐고 저는 이 코드에서 이제 제목들은 영어로 남겨두고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바꿨는데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티나넷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여러 스케일에서 객체를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새로운 로스 함수인 포컬 로스
기능을 이제 도입해서 극도의 포워드, 백그라운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이제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돼서 여기서 지금 레퍼런스로는 레티나넷 페이퍼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페이퍼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요것들은 제가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실행해 보면서 좀 다시 체크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팅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코코 데이터셋, 2017 데이터셋을 다운로딩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딩이 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틸리티 펑션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 경계 상자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일반적인 형식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형식 간 컨버팅을 하는 펑션을 이제 구현하게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좀 기동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근데 이미 다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걸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기보다는 이 흐름상 보시면은 끝날 때 유틸리티 펑션을 구현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코너 코드 여기 각각의 어떤 바운딩 박스를 표시하는 형식들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변환 개념을 구현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컴퓨팅 페어와이스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라는 건 뭐냐면 겹치는 정도에 따라서 그라운드 트루스 상자를 할당해서 그걸 앵커 박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상에서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을 계산하는데 얼마만큼 겹치느냐, 정답셋에 얼마만큼 가까우냐를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앵커 제너레이터를 구현하는 부분인데 앵커 박스는 모델을 개체해서 경계 상자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고정된 크기의 박스거든요. 여기서 개체 중심이죠. 앵커 박스 중심 사이에 옵셋을 회귀해서 앵커 박스의 너비와 높이를 사용해서 개체의 상대적 배율을 예측하는 한마디로 바운딩 박스를 어떻게 얘가 이제 앵커 박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 예측을 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된다. 앵커 박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예측을 하는. 그래서 레티나넷의 경우에는 특정 피처 맵의 각 위치에서 9개의 앵커 박스가 있어요. 3개 축적 및 3개 비율.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프리 프로세싱 하는 거겠죠. 이미지의 스케일링 조정이라든지 오그멘테이션 뭐 적용. 그러니까 무작위 스케일링하고 무작위 수평 반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서 얘가 처리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함수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딩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아이디로 구성된 원시 레이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셋 레이블에서 학습을 위한 대상으로 변환하거든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거기서 이제 주어진 이미지 크기에 대한 앵커 박스의 생성, 앵커 박스의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를 할당, 그리고 개체에 할당되지 않은 앵커 박스의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에 따라 백그라운드 클래스가 할당되거나 무시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앵커 박스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 타겟을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레슨넷 50 백본을 여기서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스텀 레이어로서의 가장 중요한 레티넷의 가장 중요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여기서 이제 빌딩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박스 리그레이션에 대한 별도의 그 헤드, 그러니까 피처 피라미드의 모든 피처 맵 간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헤드값, 그것들을 여기서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브 클래스로서 이제 사용될 수 있게 레티나 넷을 여기서 빌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드 레이어, 디코드 쪽에 이제 프레딕션으로서 커스텀 레이어를 여기서 이제 이 함수에서 이제 구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에란 로스, 스무드 에란 로스와 포컬 로스, 키라스 커스텀 로스로서 요 두 개 로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티나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포컬 로스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레이닝 파라미터를 세팅하게 되고 모델을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컴파일해서 이니셜라이즈 되게 되고 여기서 콜백을 세팅해서 웨이트 값과 F5 해서 이제 돌리게 되고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여기서 이제 TF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세팅해서
지금 샘플 전처리 기능을 적용하고 고정된 배치 크기로 배치를 생성하고 배치의 이미지들이 다른 차원을 가질 수 있고 단수의 객체를 가질 수 있게 패디드 배치를 사용해서 직사각형 텐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패딩 같은 걸 추가하게 되고 라벨 인코더를 사용해서 배치의 샘플에 대한 타겟을 생성하게 되고 지금 여기 트레이닝 제가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돌고 있죠. 이게 돌게 된 후에 이제 우리는 웨이트를 로드한 후에 그 인퍼런스 모델을 생성해서 최종 디텍터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최종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설명이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이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설명드린다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한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전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 거기에 따라서 레티나 넷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봤죠. 레티나 넷이라는 건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빠른 디텍션 시간의 장점을 가지면서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디텍션 성능 저하 문제를 개선했는데 뭐로 개선했느냐? 그럼 바로 포컬로스랑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선한 거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뒤에 제가 코드 리뷰를 드렸던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픈 소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케라스 코리아 운영진 이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